이제 네 번째는 꿈 없는 아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진로 탐색이라는 1학년 그 수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학기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진로 교육이 핫하죠. 이제 그 학교에서 해줬으면 하는 수업 중에 아이들이 진로 교육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학교에서 진로 수업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다양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강연 초청해서 강연을 듣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옛날하고 굉장히 많은 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들은 그 진로 수업에 좀 목마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진로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학교 교육의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진로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분반으로 나눠서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좀 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많은 이제 변화에 있죠.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진로 교육을 받지 않으셨죠. 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변화가 돼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제 학교 교육이 워낙 좀 사회보다는 좀 느리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연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 학교를 여여대를 나왔는데 제가 연세대학교를 예전에 떨어졌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제가 꿈이 그때는 국문과였는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지원했는데 왜 진로 희망이 고등학교 3년 내내 PD인데 국문과를 지원했냐라고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았으면 교수님의 학부 전공도 국어 국문이셨으니까 꼭 사람이 그 전공과 관련된 일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라고 지금 같았으면 반문을 했을 텐데요. 그 당시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 중에 하나여서 교수님 5명이 그런 질문을 해서 저를 이렇게 코너에 모시는데 제가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꿈이 변할 수 있고 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 아이들의 진로 희망을 계속 이렇게 적고 그 진로 희망을 적은 것과 그 아이들이 과 지원한 게 적합하냐를 놓고선 대학을 붙이고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 사유 이렇게 막 적었는데, 이제 고1, 중1에 돼서는 이게 지금 진로 희망란이 따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강연 들었던 분들 제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없어진 건 맞는데 그 진로 희망 특기사항에는 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희망 사유를 막 구구절절하게 부모님의 희망 사유는 뭐고 학생의 희망 사유는 뭐냐라고 적으라고는 안 했는데, 어쨌든 뭐 특기사항에 사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아이들한테 꿈이 있니 없니? 라고 꿈을 강요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TS 잘 아시죠? 네, 아이들의 굉장히 저희 아이들 중에도 아미 그 BTS 팬클럽이 되게 많은데, BTS의 낙원이라는 걸 보면 꿈이 뭐 거창한 거라고, 그냥 아무나 되라고, 뭐가 크고 작건 넌 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이 없다고 해서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수 윤종신 씨인가요? 한번 이렇게 나오셔서 그 토크쇼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이한테 꿈이 없어도 된다고 가르쳐요. 꿈이 없어도 언젠가 생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학교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럼 아이들이 희망이 없으면 그러면 언젠가 생길 거야, 갖지 마,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은 강요하지 않되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만큼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꿈과 진로와 직업을 일직선에 두시기 때문에 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꿈과 진로와 직업이 일직선이면 꿈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게 꿈 이퀄 진로 이퀄 직업 이퀄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꿈이 애들 굉장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어떤 직업군하고만 연계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아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분명히 아이들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명사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live for, 뭘 위해서 살고 싶다. 뭘 위해서 살고 싶다. 지난번에 제가 생각을 박진영 씨인가요? 아마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20억인가를 이제 목표로 삼았는데 20대 초반에 그걸 다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위해서 살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에 대해서 막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직업군이 아니라 직업군 외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경찰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 라면 경찰 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경찰 공무원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되게 몸도 잘 쓰고 참 사람들 돕는 것도 좋아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학교에. 그럼 그 친구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럼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돕는 거죠. 그럼 경찰이 아니고 다른 것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면 되기 때문에 꿈은 그 궁극적으로 그 아이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그 진로를 이제 선택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의 어떤 진로, 그 아이의 성향 있죠. 성향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직업 선택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로 교육을 하기 전에 어떻게 많이 했냐면 부모님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MBTI 아시죠? 얘가 심리적으로 어떤 아이인지, 그래서 내향인지 외향인지, 얘가 판단을 할 때 감각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관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사고와 감정이 있을 때 뭐가 먼저인지, 그리고 판단과 인식 중에서 얘는 어떤 성향을 훨씬 더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16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내향적이면서 직관적이면서 감정적이고 굉장히 좀 인식적인 사람, 뭐 이래서 저는 INFP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INFP 같은 경우는 약간 잔다르크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성향은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뭔가 막 계속 아이들과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뭐 이런 성향이 있긴 한데,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진로 부장님하고도 이제 대화를 좀 해보면, 이런 거를 검사를 너무 또 자주 시키고 또 좀 각인이 되다 보면, 아, 나는 내향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인 일하고 맞지 않아 라는 어떤 선입견, 그런 게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 정도는 좀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걸 자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맹신할 필요도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향적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질문할 때 아이가 내향적이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내향적인 아이들이 말문이 터지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한 50% 이상이 내향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평소에는 끼를 발출하지 못하니까 그런 무대가 되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갇혀 있다가 어떤 자리에서 이게 되면 와, 이 세상 텐션이 아니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맹신하지 마시되 한번 아이의 성향을 모른다면 한번 보시고, 요걸 만약 MBTI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냥 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내가 한 게 있다면 성향이 좀 변했나? 라는 것도 관찰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직업 선택 가치관에 대해서는 꼭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업 선택 가치관이라는 건 아마 검색을 해보셔도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혹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그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성취, 봉사, 개별활동, 뭐 직업 안정, 변화, 몸과 마음의 여유 이렇게 해서 한 1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전적인 보상도 들어가고 안정도 들어가는데요. 사람마다 내가 직업에서 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바쁜 거 싫어.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라는 분이 있고요. 난 좀 바빠도 괜찮은데 난 좀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해.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성과가 이만큼 나와야 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지방에 강연을 갔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묵었었는데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묵었던 그 약사님이 계셨었어요. 제 또래로 보여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약사님이 지금은 그 이렇게 프리랜서 닥터로 이렇게 그 닥터가 아니고 그 프리랜서 약사로 활동을 하신대요. 근데 예전에는 공무원으로 그 이렇게 딱 어디였지? 식약청이었나? 이렇게 딱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래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셔요.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와 그 조직과는 좀 맞지 않았던 거죠. 공무원 하면 어떤 게 중요한 가치일까요? 조금 직업적으로 안정하고, 그 다음에 뭐 자율보다는 굉장히 그 어떤 것들을 좀 봉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그 이제 규율을 잘 따르고 이런 것들이 텐데, 그분은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 약국에만 매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약국을 다니면서 또 지방도 다니면서 여행 삼아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도요, 꼭 돈 다 준다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 얘는 어떤 게 중요할까? 라는 어떤 직업 선택 가치관 월드컵 같은 걸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커리어넷 같은 데서도 그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정리해드리자면요. 꿈의 안내자, 촉진자입니다. 진로를 우리가 뭐 강요할 필요는 없고 꿈도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계속 꿈꿀 수 있는 아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지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이 가장 잘 기억하는 경험은 직접 경험이죠.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냥 손 대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상 입고 정말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접 경험을 많이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술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미술 선생님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같이 미술관에 가고 전시회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미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자꾸 접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꿈을 많이 좀 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학교 선생님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정보를 많이 접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굉장히 이색적인 대학들이 많은데 그 뭐 해외와 그 이제 2+2 전형 해외에 뭐 2년 나가고 그다음 국내에서 2년 하고 요런 적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부가 무역학과 딱 그 학교에서 밀어주는 학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꼭 엘리트의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하고의 어떤 흥미가 맞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을 좀 찾으셔서 그런 뭐 어떤 설명회도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 학교 캠퍼스도 한번 둘러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것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검색을 통해서 요즘은 다 됩니다. 인터넷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학력이나 그 경제력이나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그러지 않고 검색의 노력만 좀 있으시면 다양한 것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녀의 어떤 흥미나 적성은 저는 발견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그래도 해봐야 아이들이 그게 뭐가 잘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